지난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불법 남침으로 발발한 6.25 전쟁. 이 역사는 우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시기 마오쩌둥의 중공은 한 지역을 침공하게 되죠. 바로 티베트. 중공은 미국을 포함한 서방 세력이 한반도에 집중했던 틈을 타 모든 것을 계획적으로 실행에 옮겼어요. 그 결과 티베트는 중공에게 무력으로 점령당하게 되었죠. 이후 티베트인들은 중공에게 거센 반발을 이어오고 있지만 중공은 여전히 티베트를 탄압하며 이들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중국은 도대체 왜 티베트 지역을 포기하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은 이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지식 가이드는 중국 그리고 티베트입니다. 중국은 현재 직할시 4개, 성 22개, 자치구 5개 등으로 행정구역을 나누고 있어요. 땅덩어리가 큰 만큼 행정구역도 많긴 한 것 같은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중국의 자치구에는 소수민족의 비율이 높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티베트 자치구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티베트의 경우 중국과 인도 사이에 자리 잡고 있어요. 또 히말라야 산맥과 티베트 고원에 둘러싸여 있어서 무려 해발 4,000m 이상이라는 고지대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세계의 지붕이라는 별명이 있기도 하죠. 한마디로 무턱대고 이곳에 여행 갔다가 고산병 걸려서 돌아올 수도 있는 지역이라는 건데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른바 라마교라고 불리는 티베트 불교를 믿고 있습니다. 특히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 불교의 지도자이자 정신적 지주로 자리매김하고 있죠. 실제로 티베트가 중국과 합병하기 전까지는 실질적인 통치자이기도 했고 현재는 14대 달라이 라마가 티베트 망명정부로서 중공에게 티베트 자치권 확대를 주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중국은 티베트의 독립을 절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780년 청나라에게 복속당한 이후 1912년 청나라가 멸망하면서 완전한 독립을 선언했지만 말이죠. 그런데 사실 이때도 중화민국은 티베트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티베트는 실질적인 독립국가로 삶을 살아갈 수 있었거든요. 그러던 1949년 마오쩌둥의 공산당과 장제스의 국민당이 벌인 국共내전에서 중국 공산당이 승리한 이후 오늘날의 중국 중화인민공화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티베트의 비극은 시작되었죠. 때는 1950년 10월 7일 유엔군이 서울을 수복하고 38선위로 북진을 하던 그 시점에 중공은 티베트를 침공했습니다. 티베트는 당시 8,000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중공은 전투를 통해 실전 경험을 쌓은 4만 명의 병력을 투입했어요. 이건 사실 처음부터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죠. 하지만 전 세계는 핵 이야기가 거론될 정도로 과열된 한반도 상황에 집중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중공의 티베트 침공은 모든 것이 계획적으로 흘러갈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시점을 기준으로 티베트는 나라를 빼앗기게 되었죠. 이후 중공은 무력으로 티베트를 점거한 것도 모자라 수많은 이들을 탄압하고 억압하는 등의 아주 잔인한 말살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어요. 이때 중공이 저지른 만행이 너무 끔찍하기에 입에 담기 힘들 정도이지만 당시 티베트인들이 겪은 상황을 조금이나마 살펴보게 되면 티베트에서 자리 잡은 라마교, 즉 티베트 불교를 탄압하기 위해 승려를 강제로 결혼시키고 죄도 없는 사람을 강제로 불러다가 인민재판을 받게 하고 특히 1950년대까지만 해도 6,000개에 달했던 수도원은 문화대혁명 시기 불을 지르고 파괴해 1970년대 중반에 들어선 10개도 남지 않게 되었죠. 이로 인해 달라이라마를 포함한 티베트인들은 인도로 망명을 떠나 다람살라라는 지역에서 티베트 망명 정부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공의 티베트인 탄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고 수적 우위를 지닌 다수의 한족들이 티베트를 위주해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티베트는 역사, 문화, 종교가 다르지만 중공의 영향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티베트인들은 이에 반발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이에 전 세계도 반응하며 중국의 비난을 쏟아내고 있죠. 그러나 중국은 이를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여전히 티베트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욕을 먹으면서 티베트를 포기하지 않은 건가를 살펴보게 되면 애초에 문제가 많은 나라이긴 하지만 일단 티베트 지역은 중국 전체 면적의 8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요. 8분의 1이라는 숫자만 보면 그렇게 넓은 영토는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러시아, 캐나다, 미국 다음으로 국토 면적이 넓은 나라예요. 실제로 티베트 자치구만 해도 한반도의 10배가 넘어요. 게다가 중국에서는 티베트뿐만이 아닌 위구르라는 지역에서도 각종 탄압과 억압을 이어가고 있죠. 위구르 지역의 경우 독립국이었지만 지난 1949년 중국의 지배체제에 완전히 편입되었어요. 이로 인해 티베트 그리고 위구르 지역의 사람들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독립을 외치고 있죠. 그리고 만약 티베트와 위구르 지역이 독립할 경우 중국은 25%에 달하는 영토를 잃게 됩니다. 사실 영토의 25%를 잃는다는 것만으로도 큰 손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국이 이 지역을 지키려고 하는 이유는 단순히 영토를 잃는다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먼저 이 지역들은 다름 아닌 군사 전략적 가치가 높습니다. 현 시대적인 관점에서 중국과 아시아의 패권을 다투고 있는 나라가 있죠. 네, 바로 인도입니다. 그리고 이 인도에는 앞서 잠깐 언급되었던 티베트의 망명 정부가 들어서 있어요. 이 말은 즉 티베트가 독립하게 된다면 친중국은 얼어 죽을 친인도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만약 인도가 티베트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면서 군대를 배치한다?
중국 입장에서는 티베트와 사천, 운남성의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죠. 결국 현재 티베트는 중국의 완충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구르 지역의 경우에도 서쪽에서 들어오는 이슬람 세력과의 직접적인 충돌 위험을 줄여주고 있거든요. 러시아, 인도, 몽골을 포함해 여러 스탄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요. 위구르 지역만 해도 8개의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완충지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선 꼭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지난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죠. 이 전쟁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시도였어요. 아무래도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게 된다면 서방 세력과 러시아 사이 완충지대 역할을 하던 우크라이나에 나토군이 들어와 직접 견제할 수 있었으니까요. 이런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완충지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티베트와 위구르 지역은 중국의 주요 도시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죠. 약 160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이 지역은 모두 험난한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적대국들의 침공을 방어하기도 정말 좋아요. 말 그대로 이 지역들은 존재 자체가 중국의 방어막인 거죠. 심지어 위구르 지역에는 중국의 핵무기 실험장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은 티베트와 위구르 지역을 절대로 빼앗길 수 없어요. 이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에는 자원이 풍부해요. 위구르의 경우에는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 중국에 필요한 석탄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조사기관에 따라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이곳에 묻힌 석탄의 양만 해도 중국 전체 매장량의 40%를 차지한다고 하죠. 이것만 보더라도 중국의 발전에 있어 위구르 지역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또 기름이 터졌거든요. 중국 전체 석유 매장량의 30%, 천연가스가 34%, 또 석유의 대항마라고 불리는 셰일가스, 그리고 히토리와 같은 광물 자원들이 상당량 매장되어 있는 사실은 중국 입장에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지역임을 확인시켜주죠. 물론 위구르 지역이 높은 산지여서 채굴이 어렵다고 하지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활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중국은 위구르 지역을 반드시 사수하려고 하죠. 그 다음으로 해발 4000m 이상의 고지대 티베트, 이 지역이 바로 황하강, 양쯔강, 동남아시아를 가로지르는 메콩강 등의 발원지입니다. 티베트는 현재 아시아 각국으로 매년 4천억 톤의 식수를 공급하는 이른바 아시아의 식수탑이라고 불려요. 티베트에서 발원한 강 유역에 사는 사람만 해도 약 20억 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죠. 그런데 최근 메콩강이 마르고 있다는 이야기가 정말 많죠. 사람은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인데 중국은 남수북저라고 해서 남부의 수자원을 북부로 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 2021년 기준으로 벌써 12개의 댐이 건설되어 있고 앞으로 11개의 댐을 더 건설할 예정이라고 하죠. 한마디로 물을 확보하기 위해 주변 나라 물길까지 막아가면서 티베트를 물탱크로 만들고 있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티베트가 다른 나라로 넘어가거나 독립을 한다? 이건 역으로 중국으로 흘러들어가는 물이 메마를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완충지대 역할을 하면서 풍부한 자원과 식수 공급원 역할까지 하고 있는 이 지역을 중국이 절대로 포기할 리 없죠. 그리고 여기 중국이 티베트와 위구르 지역의 독립을 반대하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존재해요. 그것은 다름 아닌 도미노 현상입니다. 중국은 지난 1991년 소련의 해체 과정을 직접 지켜봐왔어요. 과거 전 세계 패권국 미국과 권력 투쟁을 벌였던 소련의 해체는 중국 입장에서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그런데 티베트와 위구르, 역사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중국과 너무 달라요. 이 말은즉 독립을 꿈꾸고 있는 지역이 중국에게 느끼고 있는 이질감은 두말하면 잔소리라는 거죠. 이로 인해 티베트와 위구르 이 두 지역 중 하나라도 독립하게 된다면 뒤를 이어 또 다른 지역이 독립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또 다른 소수민족이 중국 정부를 향한 반발을 이어가겠죠. 만약 이렇게 된다면 대륙이 순식간에 해체될 수 있다 보니 중국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지역의 독립을 절대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전 세계는 중국이 탄압을 받고 있는 지역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또 일각에서는 이 상황을 단순한 인권 문제로 바라보는 경우도 있죠. 이에 중국은 티베트와 위구르 지역에 한족 인구를 이주시키기도 하면서 정책적으로 서서히 동화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중국식 제국주의 팽창은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들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인권을 존중받는 그날이 오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안내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